짐은 하이킹을 갔다가 숲에서 길을 잃어요. 잠시 후 엄청 배가 고파져요. 짐은 돌아다니다가 이 세 가지 선택지를 발견해요. 하지만 그중 하나만이 안전해요. 짐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모든 발자국이 이 베리 덤블로 이어지고 있지만 그곳을 빠져나온 동물은 단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베리는 아마 독이 있을 거예요. 이 맛있는 바나나 주위에는 전갈이 기어다니고 있어요. 따라서 짐은 사과나무를 선택해야 해요. 티미는 산에서 하이킹하기 위해 가방을 싸고 있어요. 필요 없는 물건을 가려낼 수 있나요? 헤어드라이어는 필요할 것 같지 않은데요? 티미가 이미 손전등을 챙겼고 아마 전기 사용은 불가하겠죠. 그래서 이 테이블 램프는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무거운 은식기류를 가져가지 말아야 해요. 한 개구리가 우물 바닥에 있어요. 우물의 깊이는 9.14m예요. 개구리는 매일 1.52m를 오르지만 밤마다 1.22m씩 뒤로 미끄러져요. 며칠이 지나야 개구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26일이요. 그 개구리는 24시간마다 0.3m만 올라가요. 그러므로 25일 후에는 7.62m 정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26일째 되는 날 마지막 1.52m를 점프해 우물 밖으로 나갈 거예요. 빌리는 으스스한 동굴에서 깨어나 밖으로 통하는 터널 4개를 발견해요. 탈출할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에요. 첫 번째 터널 안에 배고픈 호랑이가 있어요. 두 번째 터널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 차 있어요. 세 번째 터널 안에는 상어가 있는 물이 가득 찬 수조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터널은 독사들로 가득해요. 어느 터널로 들어가야 안전한가요? 빌리는 두 번째 터널을 선택해야 해요. 이 사진에는 거미는 없고 거미줄만 있어요. 그 사이를 기어다니는 건 불쾌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안전할 거예요. 관광객 3명이 등산을 갔다가 곤란에 빠졌어요. 이럴 수가. 여러분은 누가 더 생존 가능성이 높은지 추측할 수 있나요? 세 번째 사람이요. 쥐는 징그럽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죠. 다이아나의 배는 난파되었고 그녀는 결국 열대섬에 도착하게 됐어요. 현지인들은 모르는 언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다이애나는 그들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다이애나는 이 남자의 아내를 바로 알아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보이시나요? 세 번째 여자요. 비슷한 문신을 하고 있어요. 웬디는 숲속을 걷다가 사악한 요정들의 덫에 걸렸어요. 웬디는 그들의 왕에게 한 가지를 제안해요. 만약 내가 종이에 당신의 정확한 나이를 적는다면 날 풀어줘야 해요. 왕은 동의하고 웬디에게 종이 한 장과 펜을 줘요. 왕은 곧 그녀를 도와줬어요. 그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웬디는 말 그대로 자기가 한 말을 썼어요. 종이에 당신의 정확한 나이라고 적었어요. 영리한 소녀군요. 스탠은 유령이 나오는 도시를 혼자 걷고 있어요. 그는 틱톡을 찍기에 좋은 장소를 찾았어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지하실로 떨어져요. 스탠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4개의 출구를 발견해요. 첫 번째 문 뒤에는 배고픈 문이 있어요. 두 번째 길은 강한 불로 가득 차 있어요. 세 번째 문 뒤에는 배고픈 피라냐들로 가득 찬 사막이 있어요. 그리고 독사들이 네 번째 문 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느 쪽이 제일 안전할까요? 세
세 번째요. 피라냐는 물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따라서 스탠에게 위협이 되지 않죠. 제시카는 사막에서 작은 물병 하나만 갖고 길을 잃었어요. 그녀는 가장 가까운 수원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떤 걸 제안하시겠어요? 물을 더 찾게 가능한 한 빨리 달린다. 일사병을 피하기 위해 머리에 모든 물을 붓는다. 그늘진 곳을 찾아서 쉰다. 그곳에 있으면서 가능한 한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한다. 세 번째 방법이 제일 좋아요. 어둡고 추워지면 더 멀리 걸어가서 도움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틸다는 전용기에 탑승하고 있어요. 승무원들은 그녀에게 인사를 하는데 그녀는 승무원들 중에 사기꾼을 바로 발견해요. 여러분도 이 사람이 보이시나요? 조종사가 여자 얼굴과 이름이 적힌 배지를 달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훔친 거죠. 타일러는 아침에 일어나 자신의 그림자가 사라진 걸 알게 돼요. 타일러는 동네 마녀에게 찾아가요. 마녀는 그에게 이 6가지 옵션 중에서 선택하라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이 그림자들 중 하나만이 진짜 타일러의 거예요. 어느 것인지 알 수 있으시겠어요? 첫 번째 그림자만 딱 맞아요. 니나와 사라는 둘 다 수영하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둘 중 한 명이 큰 실수를 하고 있죠. 누군지 아시겠어요? 니나요. 이 표지판에는 강에 있는 물에 유독성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쓰여 있어요. 한편 사라는 큰 파도 속에서 쉽게 서핑을 할 수 있어요. 카일과 베티는 낭만적인 주말을 보내기 위해 외딴 마을로 갔어요. 가는 길에 작고 귀여운 농장을 발견하고 석류를 사요. 둘은 소풍을 가서 과일을 맛있게 먹어요. 그들은 각각 석류의 반을 먹었어요. 10분 후에 카일이 엄청 고통스러워해요. 베티가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요. 의사들은 모든 것을 검사하고 결론을 내렸죠. 석류에 독이 있었다는 거예요. 카일과 베티는 같은 음식을 먹고 하루 종일 같은 음료를 마셨어요. 베티는 어떻게 아직도 건강한 걸까요? 독은 흰 씨앗에 있었어요. 카일은 그걸 통째로 먹었고 반면에 베티는 빨간 부분만 먹었어요. 앨리스는 공원에서 조깅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환한 불곰과 마주쳐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하지만 앨리스는 살아남았어요. 그녀가 뭘 한 걸까요? 최대한 빨리 뛰기 시작했다? 땅에 넘어져 의식을 잃은 척했다? 아니면 가만히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어때요? 보통 불곰은 놀라거나 위협을 느낄 때만 사람들을 공격해요. 앨리스는 땅에 누웠고 곰은 앨리스를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피터는 외진 곳에서 하이킹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멀리서 산 호랑이를 보게 돼요. 그는 당황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숨을 곳을 찾기 시작해요. 3가지 옵션이 있어요. 하지만 그중 하나만이 더 안전해요. 여러분은 피터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나요? 피터가 이 나무에 오르면 호랑이는 피터를 쉽게 잡을 수 있어요. 호랑이는 사실 수영하는 걸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피터가 배를 타고 탈출하는 건 안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동굴에 숨어서 돌로 입구를 막는다면 피터는 구조대원들을 부른 후에 대피하면서 기다릴 수 있을 거예요. 앨리스는 아들 톰보다 45살이 더 많아요. 이 두 사람 나이 모두의 숫자로 소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또 앨리스의 나이는 톰의 나이를 뒤집은 나이예요. 그들의 나이를 알 수 있나요?
3자리의 소수는 2, 3, 5, 7뿐이에요. 여기 가능한 나이 조합의 목록이에요. 32와 23, 52와 25, 73과 37, 53과 35, 75와 57, 72와 27. 하지만 마지막 조합만이 첫 번째 요구사항을 충족하죠. 나이 차이는 45살이어야 해요. 그래서 앨리스는 72살이고 그의 아들은 27살이에요. 폴리는 고고학자예요. 그녀는 고대 도시를 발굴해요. 아름다운 골동품 꽃병인 도자기를 발견했는데 한 조각이 없어요. 폴리는 이 도자기 조각들을 발견해요. 꽃병에서 없어진 조각을 찾는 걸 도와주시겠어요? 네 번째 조각이 완벽하게 맞아요. 댄은 낙하산을 타고 외딴 들판에 착륙해요. 저도 이미 겪어봤어요. 그는 도시로 돌아가기 위해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을 찾았어요. 하지만 이 버스 4대 중 한 대만이 정류장에 도착할 거예요. 어떤 건지 알아맞힐 수 있나요? 두 번째 버스예요. 최종 목적지에서 그려나가기 시작하면 이 미로를 훨씬 쉽게 깰 수 있을 거예요. 에이미는 화장실에 가려고 사무실에서 나왔어요. 그녀는 돌아와서 누군가가 자기 지갑에서 모든 현금을 훔쳤다는 걸 알게 돼요. 에이미는 지문을 찾기 위해 지갑 표면을 검사해요. 하지만 자신의 지문밖에 찾지 못했죠. 다음날 에이미는 동료 3명에게 질문을 해요. 마이크는 미안해, 도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난 점심 먹으러 나갔었어 라고 말했어요. 올리버는 난 아침 내내 속이 안 좋아서 일찍 집에 갔어 라고 말했어요. 윌은 난 고객들과 전화회의를 하고 있었어 라고 말했어요. 도둑을 찾을 수 있나요? 올리버예요. 그의 쓰레기통을 보세요. 현금을 훔치기 위해 장갑을 사용했고 그걸 쓰레기통에 남겨뒀어요. 아주 덜렁대는 범인이네요.